맹자는 예전 어른들은 이제 경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문 문장을 잘 짓기 위해서는 맹자를 통해서 맹자의 그 글을 익숙하게 읽으면 한문 문장을 잘 지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문 문장 짓는 것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주로 맹자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맹자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주장을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쓰겠습니다. 제가 맹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가 추구한 이상세계라고 하였습니다. 맹자의 이상세계와 관련된 맹자 내용의 첫 번째로는 바로 맹자 양해왕상, 맹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하신대 왕을 수 불언천리 이래 하시니 역장유의 이어국호일까 맹자대왈 왕은 하필왈이 있고 여규 인이 이인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미유인이 유기친자야며 미유의 후기군자야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하신데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 보신대. 양해왕이라고 할 때 양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수도의 이름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위나라 해왕이에요. 위나라 해왕을 만나보고서 만나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으니 역장유의 여국호이까 또한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지금 찾아와 주셨으니 우리나라에 뭔가 이로움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맹자께서 대답해 말하기를 왕은 하필 왈이 있고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저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왜 이익이냐 하는 말이에요. 여규 인이 이인이다.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내 앞에서 인의를 빼고 이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겠지만 섭섭한 것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임금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인과 의라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인과 의라고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맹자는 이제 인과 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맹자보다 맹자는 공자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년 남짓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70년 공자보다 후대 인물인데 공자 시절에는 인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가 추구하는 것은 일이관지라 했는데 일이관지 그게 뭐냐 하니까 인이라고 했지요. 인을 충과 서라고 풀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맹자는 거기다가 의자를 하나 더 붙여서 인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공자보다 한마디 더 했으니까 맹자가 더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대가 달라서 공자 시대는 인만 이야기하면 되었고 맹자 시대에는 인과 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하고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니까 맹자가 특히 사단이라고 해서 사람한테는 인의예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보면 인의예지 네 가지는 서로 대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논어를 통해서 보면 인의예지 가운데 의예지는 인과 대등하게 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인하면 어질면 의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예가 있기도 하고 다 돼요. 그런데 예가 있다고 해서 어진 것은 아니고 의롭다 해서 인한 건 아니고 또 지혜롭다고 해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이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질고 나면 의의 지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인이라고 하는 말만 했으면 이미 완벽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맹자 시대에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내세운 것은 그 시대에 의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야기할 적에는 이제 임금이 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신하들이나 또는 밑에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다. 임금이 이익을 따지면 밑에 백성들이나 또는 대부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무엇이 더 이익이냐 하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는 사는 게 이익이야. 그러면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으니까 맹자는 의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유인이 유기친 자야며 미유의 후기군 자야니다. 미유란 말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죠. 인이 유기친 어질면서 인하면서 자기 부모를 내팽개칠 사람은 있지 아니하며 사람이 어질다고 하면 어질 경우에는 자기 부모를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자기 부모를 내팽개칠 자가 없다는 말이죠. 한때 제주도에 부모를 여행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난 뒤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모를 내팽개친 거지요. 오늘날에는 부모를 내팽개쳤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운 일이죠, 그게. 근데 어질면 자기 부모를 내팽개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질고서 부모를 내팽개칠 사람, 유기할 사람은 없으며 미유의 후기군자가 아니다.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뒷전으로 칠 사람은 있지 않다. 후라는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 뒤로 뒷일로 생각하다. 선 또는 전자를 쓰면 먼저 앞세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뒤로 여길 사람은 있지 않다. 의로우면 자기 목숨보다는 임금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바쳐서 임금을 살리려고 애를 쓸 거다. 전쟁터에서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는 아래 졸병들이 장군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는 이것은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내세울 적에 가능한 일이지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첫 번째가 이제 인과 의를 맹자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자가 추구한 이상세계는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능이언이와 양민적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 항산항심하는 말은 변함없는 마음, 이건 항심이라고 항산은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것을 항산이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유사위능이오니요 오직 사만이 가능하거니와 오는 선비만이 가능하다. 양민적 백성과 같은 경우에는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니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변함없는 마음, 일정한 마음이 인하여 없어지게 되느니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 못하고 결국은 배고프면 남의 것에 눈이 가고 남의 것을 뺏어올 수도 있고 훔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각이지요. 구무항심이면 그래서 진실로 일정하게 변함없는 그런 마음, 항심이 없으면 방벽사치를 무불위이니 항심이 없으면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간에 다 항심이 없을 경우에는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탕하거나 편벽되거나 사특하거나 사치하는 일이 무불위 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 일을 다 한다. 항심이 없으면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요즘 갑작스레 돈이 많이 생긴 사람들 고막 그 돈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게 항심이 없으면 방벽사치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밤어저 연후의 종이 형제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못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죄에 빠짐에 미친 연후에 종이 형제면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그 죄 저질렀다고 쫓아서 그들에게 형벌을 준다면 시는 망민하니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니 그물을 딱 쳐놓고 그게 걸려들기를 바랬다가 딱 걸려들면 잡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못 살게 했다가 못 살면 나쁜 짓을 해. 그 나쁜 짓 하면 딱 잡아 엿본다. 이게 이제 그물질하는 거다 말이야. 언유인인이 제외하여 망민을 이가위하리요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을 그물질하겠느냐? 나쁜 짓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쁜 짓 하면 탁 잡아였는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 시고로 명군이 제민지산으로 이런 까닭으로 현명한 군주가 백성의 재산을 마련해 주되 필사앙족이 사부모하고 반드시 우르르 부모를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부족이 흉처자하여 굽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해서 낙세에 종심포하고 풍년된 해에는 몸을 마치도록 배부르고 흉년한 면허 사망하니 흉년된 해에는 사망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으니 흉년된 해에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연후의 구의지선고로 그러한 뒤에 그들을 몰아서 착한 곳으로 가게 하는 까닭으로 갈지자 간다는 뜻이에요. 고로 민지종지야 경하니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경하니이다. 가벼운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면 백성들이 임금의 말을 잘 듣고 착실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다. 옛날에 민은 이식위처이라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의식적이지 예절.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 굶어 죽을 형편이 되면 무슨 못된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의식적이지. 이게 입는 것하고 먹는 것이 풍족하고 난 뒤에 예절을 안다. 먹는 게 해결 안 되고 입는 게 해결 안 되는데 예절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정신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맹자의 몇 번이나 나오는 게 정전법 이야기. 정전법 이야기인데 정전법 이야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와 좀 비슷해요. 공동 경작하는 그 농장과 좀 비슷한데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 기본이 먹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를 무항산이 유항심자는 유사위능이언이와 양민적 무항산이면 인무항심이다 하는 요 이야기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굉장히 잘 이렇게 파악했다, 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이제 맹자의 세계관인데 맹자의 세계관 가운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선설입니다. 그 성선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왈 성은 유단수야니 결저 동방적 동료하고 결저 서방적 서류하나니 인성지 무분어 선불서냐 유수지 무분어 동서야니라. 그 이제 맹자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이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하고 비유해가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성품은 여울물과 같다. 결저 동방적 동료하고 물을 동쪽으로 터놓으면 결자는 물을 막아놨다가 트는 것을 결이라고 해요. 물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결저 서방적 서류하나니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나니 인성지 무분어 선불서냐. 사람의 본성이 선불선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유수지 무분어 동서이 아니라 마치 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 나뉘어져 있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서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 트는 대로 간다. 그래서 사람도 습관을 잘 들이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습관을 자꾸 들이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사람은 선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다. 본성이 원래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시 맹자가 고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수신 무분어 동서언이와 무분어 상하오와 물은 진실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거니와 상하로 나뉘어짐도 없느냐? 물은 동쪽과 서쪽으로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인성지 선하유 수지 취하야니 사람 본성의 선함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물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사람의 본성도 반드시 선하다. 인무유불선하며 수무유불하니라. 사람은 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물은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자가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선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선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맹자 제자도 맹자한테 대들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면 악한 사람 왜 있느냐고 이렇게 대들었는데 그래도 맹자는 맹자의 답변에 보면 완벽하게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사람의 본래 마음이 선한 것 같으면 나쁜 사람이 생길 수 없잖아요. 본래 선한 것 같으면 어찌 나쁜 사람은 나쁜. 나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선배한테 배워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배가 어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본성이 나쁜 게 아니거든. 본성이 나쁜 것이 없다면 절대 나쁜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이 선하다고 한 말을 맹자가 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선하게 행동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 뜻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원래 선한 것 같으면 선하지 않는 건 뭐냐? 이게 조선시대에 끊임없이 성리학 논쟁이 되었던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리학의 기본 바탕이 사람의 본성 선하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성리학이 이야기돼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선하면 악한 사람은 없어야 될 텐데 악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다 하고 본연지성은 선한데 기질지성은 선하지 아니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붙여요. 그럼 사람의 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원래 성품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선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갖다 붙여야 되니까 말을 붙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 논쟁이 있었지만 그 성리학 논쟁은 마지막에 아직 가서도 싸우기만 하지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맹자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한 근본 뜻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근본 뜻은 뭐냐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이야기한 순자가 있는데 순자는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가지고 선하게 해야 된다.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한 것도 잘못이죠.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 같으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선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혼자서도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이 다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대학과 논을 이야기할 적에 대학에서는 명명덕이라는 말을 했는데 명덕을 밝히자 했는데 명덕을 밝히자 하는 말은 선한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극기하자. 극기 복례가 위인이라 이럴 때 극기라는 말을 했는데 극기는 뭐냐? 자기의 욕심이야. 그 사람한테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 같으면 욕심을 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욕심이 있다는 건 공자도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극기라는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 극기라는 말을 할 때 기는 뭐냐니까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마음을 극기의 기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는 그중에 그 공자 이래로 내려오던 전통의 생각 가운데 맹자는 선한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순자는 악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유가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후세는 순자는 나쁜 사람으로 내팽개 쳐버리고 맹자만 떠받들었어요. 특히 그게 송나라 유학자 정자주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 점은 오늘날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맹자왈 양심이 막선의 과욕이라. 이것도 굉장히 맹자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 중에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양심이 막선의 과욕이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람이 우리가 수양한다. 마음 수양한다. 마음 수양한다 할 때 우리는 욕심을 하나도 없게 한다. 허심이다. 빌허자 허심이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완전히 비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비면 욕심을 하나도 없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욕심을 하나도 없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죽는 도리밖에 없지요. 그래서 욕심을 적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이 정도지 욕심이 하나도 없는 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일단 욕심이 없으니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사는 거고 옷을 입어야 사는 건데 그거조차 가난한 사람 생각해 보면 내가 밥을 못 먹어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밥 배불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완벽하게 욕심이 제로인 상태가 되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무욕까지는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요. 과욕이란 말이 난 적당한 말이라고 보죠. 맹자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과욕이란 말을 써주시고 욕심을 적게 욕심을 자꾸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게 마음 수양하는 게 뭐냐? 욕심을 적게 하는 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이니 유 개견이 방이면 적지구지오되 유 방심이 구지구하나니 학문지도는 못하라 구기방심이니라. 사람이 자기 집에 닭이나 개가 집 나감이 있으면 그것을 찾을 줄 알되 마음이 자기 몸 바깥에 나가 있는데도 찾을 줄 모르니 안타깝다. 자기 집에 개나 닭이 집을 나갔다 이렇게 하면 그거 찾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것을 불러들일 줄 모른다. 내 마음을 자기 마음 딴 데 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앉아 있다가 보면 내 마음이 저대 부산에 캬바레에 가가 있다. 어제 아무개 만난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으면서도 그걸 빨리 잡아들일 생각을 못 한다. 그 뻔히 알면서 자꾸 그 마음이 엉뚱한 데 가 놀고 있어요. 이 맹자 정말 사람의 내면을 잘 살펴본 거지요. 학문의 도는 못하라.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기방심이니라. 이 내 몸을 벗어나 있는 마음 이것을 찾는 것일 뿐이다. 그 구기방심이라. 요거를 줄이면 구방심이지요. 구방심. 여기 내 몸의 바깥으로 빠져나간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책 보는데 마음이 없고 저대 부산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근처 가가 딴 데 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누구 만났고 뭐 노래 부르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미 집 나간 마음이라 방심이라. 이 방심 이거를 찾는 것 이게 학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학문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을 딱 잡는다고. 조존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조존. 잡을 조자. 마음을 잡아서
마음을 내 몸에 존재시켜둔다. 방하지 않고 딴 데 나가 있지 않도록 딱 잡아두는 거. 그래서 잡아둠 이 말이에요. 조조. 이게 맹자는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로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유천적자 하며 유인적자 하니 하늘이 준 벼슬도 있고 사람이 준 벼슬도 있는데 인이 충신 낙선불가는 차천자교 인과 의와 그 다음에 충신 진실하고 믿어온 것 이것과 낙선불건 선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고 공경대부는 차인자계라 공경대부와 같은 것은 사람이 준 벼슬이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고 여기에 장관이니 무슨 사자이니 개사관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준 벼슬이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수기 천작이 인작이 종지르니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닦아서 인작이 거기에 따라오더니 금주인은 요즘 사람들은 수기 천작하야 이요 인작하고 그 하늘이 준 벼슬 그거를 닦아가지고 인의 충신 이런 걸 닦아서 사람이 주는 벼슬 이걸 요구를 하고 기덕인작이 이미 사람이 준 벼슬을 얻고 난 뒤에는 기기천작 하나니 그 하늘이 준 벼슬 내팽개 쳐버려. 사람이 준 벼슬 그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옛날에 자기가 공부했던 좋은 하늘이 준 벼슬 이건 내버린다 이 말이야. 내버리니 혹지심자여라. 참 크게 의혹스러운 일이다. 종역 필망이니라 끝내는 또한 반드시 망할 따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 길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벼슬아치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못된 짓을 해버려. 그럼 안 망할 리가 있나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참 맹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관련된 이야기고 맹자는 자기 제자가 질문했는데 그게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선생님은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간문 부자는 오호장인이 있고 감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 장점이 있습니까? 왈 아는 지연하며 아는 선양호의 호연지기 하노라. 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또 나는 내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근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할 때 호연지기 하는 게 맹자만 이야기하면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건 맹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 사람들 다 아는데 난 말을 잘 알아듣는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하냐 그리고 이게 맹자만의 장점이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남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은 남이 말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지연이에요. 그 지연은 그냥 말귀를 아는 게 아니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맹자는 남의 말도 잘 알아듣고 또 자기가 자기 호연지기도 잘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게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가문 하위 호연직이 있고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호연직이라고 합니까? 왈라는 아니라 말하기 어려우니라. 기위기야 그 기됨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기의 됨됨이가 지대지강하니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이직 양이 무해적. 그런데 정직한 것으로서 그 호연지기를 길러가지고 그 호연지기가 해쳐지지 아니하도록 하면 세거 천지지간 온 천지사에 그 호연지기가 가득하게 된다. 기위기야 그 기됨됨이가 배의여도 하니
의와 도의 짝이 되니 호연지기는 의와 도의 짝이 된다. 의에 맞는 것이 호연지기고 도리에 맞는 것이 호연지기라는 것이죠. 무시면 뇌야라. 만약에 호연지기라고 그럴듯하게 해놔놓고 도리에 맞지 않고 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하면 이거는 의와 도가 없다면, 무시면, 이것이 없으면, 의와 도가 없으면 뇌아니라 줄이느니라. 마치 배부르다가 배가 굶주린 것처럼 호연지기가 쭈그러져 버린다. 이 뇌야라 하는 굶주린다 하는 그런 지비소생자니 이 호연지기는 의를 모아서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의를 모아야 생기는 거예요. 호연지기가 생기는 방법은 의롭게 행동하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의 습이 취지해라. 의로운 일을 한 번 했다고 갑자기 호연지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모아야 돼. 쌓여야 돼. 어느 날 한 번 옳은 일을 했다고 호연지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호연지기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호연지기가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행유 불겸의 심적 뇌인이 행하고 마음에 그 쾌족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어떤 일을 행하고 마음에 속이 시원하고 아이고 잘했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쾌족하지 아니함이 있다면 줄인다. 그러면 쭈그러 들어간다. 호연지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호연지기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에 지금 뒤에 쭉 이야기해 놓은 게 전부 호연지기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맹자가 이야기한 호연지기는 오늘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를 기른할 때 그 호연지기와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연지기 기른다 하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분 좋다는 것밖에 안 되지. 호연지기가 길러지지 않아요. 호연지기는 어떤 데서 길러지느냐 하니까 옳은 일을 하는 데서 그 다음에 정직한 일을 하는 데에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맹자가 호연지기를 갖고 있었던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맹자는 임금이 잘못했을 경우에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적에 신하들 중에서 동성의 신하와 이성의 신하가 다릅니다 하면서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요? 하니까 동성의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동성의 신하일 경우에는 임금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동성의 대부들은 임금이 잘못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임금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임금 내쫓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해서 맹자가 바른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임금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성의 신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성의 신하는 임금이 잘못하면 간하고 간해도 말 안 들으면 벼슬을 그만두고 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맹자는 임금이 자기를 금방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데도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 바른 이야기는 그대로 해내지. 호연지기가 없으면 하기가 곤란한 말들이에요. 맹자는 곳곳에 맹자를 읽다 보면 맹자의 호연지기가 느껴질 정도죠. 그것은 자기가 늘 바르게 생각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이죠. 그 당당함을 나는 호연지기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156페이지 밑에 두 번째 하위 지연, 무엇을 지연이라고 하느냐 하는데 거기 보면 피사의 직이 소패하며 치우친 말을 통해서는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 숨겨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음사의 직이 소함하며 음란한 말이란 말은 어느 한쪽에 폭 빠진 말이에요. 음자란 말은 음란하다 할 때 음은 어느 곳에 폭 빠져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해요. 요즘 이제 음란하다는 말은 남녀 관계에만 주로 쓰지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가운데 옛날로 말하면 사냥에 푹 빠져 있으면 사냥에 음하다. 사냥에 폭 빠진 것도 음이라고 써요. 음악에 폭 빠진 것도 음이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폭 빠진 그쪽에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 맨날 그 사람은 바둑에만 이야기해요. 바둑 말하는 것 뭐 끝마다 이게 바둑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둑에 폭 빠져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고, 사사간사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되고, 회피하는 말, 둔사를 통해서 그가 어딘가 궁지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이게 회피하는 말인지, 간사한 말인지, 음란한 말인지, 치우친 말인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알 수가 있다. 이걸 두고 나는 말을 안다. 다른 사람이 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능해요. 이것도 자기에게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 한 거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나쁜 경우에는 불리하게 또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자기가 호연지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맹자의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중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